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네. 날이 엄청 덥습니다. 네. 어제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정말 낮에 쪼끔 외부에서 뭐 좀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서 네 저녁 때 들어와서는 진짜 낮에 밖에 있으니까 정말 에너지 소모가 많더라고요. 엄청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저녁 때 좀 일찍 뭐라 그럴까요? 뻗어 버렸거든요. 예. 뻗어 버려서 밤 늦은 시간에 이제 11시 12시 쯤 이제 다시 좀 정신을 차려 가지고는 뭘 하려고 그러니까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자려고 좀 뒹굴뒹굴 하는데 뭐 잠이 오나요? 예, 날은 너무 덥고 예, 습하고 예, 뭐 잠도 짧게라도 짧게 지금 저녁 시간에 잤으니까 예, 잠도 뭐 아주 오지 않고 근데 설령 그러니까 잠이 왔다 하더라도 푹 못 잤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날씨는. 혹은 이제 에어컨을 틀고 자면 좀 날 텐데 제가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근데 어제 같은 날은 에어컨 틀고 잤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튼 그러고 나니까 괜히 아침에 처져요. 예. 여러분들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요즘 진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요즘 너무 무기력하다고, 너무 의욕이 없다고, 예, 너무 처진다고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쭉 저한테 다니셨던 분들이시죠. 쭉 다니셨던 분이신데 뭐 딱히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변동성이 살짝 이렇게 흔들리고 있나를 보지만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이런 날씨면 요즘 같은 이런 날씨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저 역시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여름에 휴가를 가나 보죠. 네, 그리고 여름에 일부러 이제 초복, 중복, 말복 때 보양식을 챙겨 먹잖아요. 그런 게 이 떨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는 좀 다잡아 올리기 위한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뭐랄까요? 우리 사람들의 하나의 문화나 습관이나 나름대로의 방어 어떤 방침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좀 더운 날씨고 좀 불쾌지수도 높을 수 있는 한 주의 시작이지만 그래도 마음 다잡고 파이팅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 약간 이런 주제를 가져왔고요. 예, 그리고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래도 뭐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의 유튜브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내부자들에 나오는 선생님들께서 그 선생님들도 되게 방송도 유튜브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되게 또 필요한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신데 뭐 김제동 대 서장훈 이래 가지고는 오늘의 약간 주제인 자기 만족. 지금 이대로 그냥 '아 괜찮아.' 다독이면서 가는 거랑 '아 그래도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지.' 약간 이런 거를 비교를 이렇게 해 놓으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런 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뭐 표절은 아닙니다. 표절은 아닙니다만 뭔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데 내부자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도 인사 나누면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주하의 미안 채널님께서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 주셨고 구슬동자님께서 이어서 해 주셨습니다. 카스테라님께서 "제 주제네요.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또 멘트를 남겨 주셨고요. 최희령님께서는 "배경이 되게 좋다."고 뭔가 이렇게 탁 트인 게 근데 요즘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도 항상 이렇게 예 병원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이거 근데 모든 의사들입니다. 정신과 의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의사들이 직업적으로 병원에 갇혀 있습니다. 네. 의사들이 왜 얼굴이 하얀 줄 아세요? 얼굴 검은 의사 잘 없잖아요.
얼굴 검은 의사 혹시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뭐 과를 막론하고. 예. 그 이유는 모든 의사들이 대학 때부터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햇빛을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거의 건물 안에서만 지내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수술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거기는 이제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수술 그 뭐라 라이트로 주로 시야를 잡기 때문에 수술방 안에 채광이 외부 채광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다 전구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포함해서 예 대부분의 병원 선생님들이 얼굴이 하얘신 이유는 예 햇볕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어제 이제 오랜만에 외부를 나갔는데 뭐 날씨는 더워도 하늘은 진짜 뒤에 있는 이런 배경처럼 예 너무 맑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도 뭔가 이렇게 어제는 아주 초승달, 눈썹달이라 그러죠. 아주 얇은 달이 떠서 거기다가 하늘도 맑으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서울 풍경이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어떤 저녁 풍경이 되게 뭔가 이렇게 '이런 풍경도 있구나.' 오랜만에 느꼈던 하루였네요. 여튼 뒤에 배경도 물론 지금은 이제 저 배경을 떠올리면서 푹푹 찌는 날씨가 이렇게 연상이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음은 탁 트인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자고요. 네. 그리고 W 님께서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예. 한 주의 시작은 맑은 눈의 원장님과 함께입니다." 이렇게. 의외로 오늘 주제 되게 좋아라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맨날 고민하는 영역이어서 그러고 나니까 딱 맨 처음에 김제동 vs 서장훈 이랬을 때 저 좀 순간 눈이 확 가더라고요.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너무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캐릭터화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이제 어 안주 제목 뒤에 뭐라고 붙였죠? 예. 현실 만족? 예. 현실 만족과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 요거 두 개로 제가 주제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권태원 님께서는 제가 요즘 그렇듯이 기분이 갑자기 떨어지네요. 날씨 영향이 큽니다. 날씨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몸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수분 섭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하겠죠. 어제 밖에 좀 있었더니만 쪼끔만 있어도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아 이런 날씨엔 정말 제대로 음료를 챙겨 먹지 않으면 탈 수 오겠다.' 싶었고 그런 날씨에도 무슨 새로운 뭐 하여튼 제가 어제 무슨 쇼핑몰 같은 데 갔는데 완전 야외에 있는 예 근데 인형탈을 쓰고 홍보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 인형탈 쓰고 계신 분은 정말 급여라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저렇게 이 더위에 저 두꺼운 이 더운 인형탈을 쓰고 일을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이 인형탈을 쓰신 분들은 또 자꾸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같이 뭐라 그럴까요? 사진 찍고 이래야 되는 대상이 주로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앞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진짜 저런 분들은 처우 같은 거든 뭐 급여든 이런 것들 챙겨 드려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었네요. 네. 유인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영노 님께서는 저랑 김준환 감독님, 제이선 PD님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고 "잠자는 것조차 힘들게 하는 폭염입니다. 원장님 의상과 뒷 배경이 잘 어울려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트까지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좋아요 미안 채널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쭉 더워질 거니 하계 시즌에 아예 전 국민의 하루 일과를 저녁에 시작하게 해야 할 듯합니다. 전 업종을 다 저녁부터 시작하게." 유대인 전통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상을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진짜 못 다니겠어요. 근데 이 말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아니면은 하루를 쪼개서 사는 거죠. 새벽 아침 시간과 점심때는 다들 어디로 좀 피해 있으시고 그랬다가 저녁에서 근데 예전에는 그랬대요. 예전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밤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여름이 되면 낮이 너무 길어지죠. 그러면은 우리의 수면 시간이라는 것도 밤 시간 그러니까 전구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전구가 없을 때는 밤 시간이라는 게 때로는 좀
뭐 짧았다가 때로는 많이 길어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밤이 길어질 때 이 모든 밤을 다 잠만 잘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중간에 깨 가지고는 잠을 쪼개 잤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날씨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기후 위기 때문에 예 점점 더 온난화가 되고 있으니 올해가 이렇게 더워도 예 이 더위가 앞으로는 그냥 평소의 날씨가 될 수 있다. 최고 기온을 계속 갈아치울 것이다. 예. 약간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죠. 예전에 비하면은 점점 더위가 더 심해지는 느낌이고 심지어 최근에 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바나나가 이제 우리나라 남부에서 예 부산 인근 이런 데서 이제 재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뭐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게. 그리고 어종도 예 우리가 잡히던 어종이 아닌 다른 이제 쪼끔은 열대 어종도 쪼금씩 올라오고 기존의 어종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서 예 우리가 먹는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 얘기가 있더래요. 김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질 수 있대요. 예. 김이 이제 어찌 됐건 간에 그 바다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김 양식이 제대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 기후 위기라는 게 우리들은 그냥 아직까지 그냥 '아 뭐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 세대 그다음 세대에는 좀 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나? 네 가져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예. 그게 물론 이제 뭐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지만 예 여튼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이 예 정말 '전 지구적인 문제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죠. 이런 캠페인을 할 때 어디까지나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더블유 님께서는 제가 봤던 그 뇌부자들 방송을 보셨던 모양이네요. 그 주제 흥미로웠습니다. 원장님의 말씀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저라고 뭐 어디 항상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래도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세이게르 님 뭔가 이렇게 그 닉네임이 처음 접하는 느낌이긴 한데 노약자분들 네 날씨 조심하시라고 몸 조심하시라고 몸 건강 챙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카스테라 님은 노홍철 전현무 vs 이렇게도 있군요. 김제동, 서장훈 이렇게도 있고 노홍철 전현무 근데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열심히 사시는 것 같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되게 막 치열하게 사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 마인드 때문이지 이분이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건 뭐 전현무 씨 못지않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치열하게 살더라도 어떤 마인드셋이냐에 따라서 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ABCD1234 님께서는 에어컨에게 진심무한 감사한다고 하면서 "지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스튜디오 안도 에어컨을 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또 이 방송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음 최혜령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예 "한여름밤이 좋습니다. 산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셨고요. 음악 수첩의 한 페이지 님께서는 "저는 근력 운동 시작하는 것이 모험 도전이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 너무 좋습니다. 시도하기 전까지는 너무 귀찮고 싫었거든요." 운동이 대표적이죠. 이게 소위 말해서 내가 운동이라는 거를 해야지 마음을 먹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도전 영역, 숙제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루틴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일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의 어떤 예 생활 영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내가 운동을 예전에 되게 힘들게 '해야지.'만 하고 한 번 했다가는 뭔가 이렇게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지친다.' 이랬다가 이걸 꾸준하게 하다 보면 현실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사는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모험이랑 도전이라는 것도 내가 그거를 계속 버티면서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나한테는 일상생활의 현실 영역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나한테 오는 저항감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산토리 님께서도
네, 인사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제가 하는 대부분의 주제나 제가 하는 대부분의 고민들이 이런 방송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쓴 책에 뭐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라는 책도 사실 제가 약간 생각이 많아서 항상 스스로를 막 이렇게 막 괴롭히는 타입이고,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 있는 당신에게도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라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 시작은 '아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 내가 할 일은 항상 많이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계속 맨날 누워만 있구나.'라는 저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기 위한 책이기도 했듯이, 오늘 그 어떤 '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 라는 부분도 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하고도 공감이 되는 영역이겠죠. 음 뭐 방송에서는 이제 현실 안주랑 모험 도전, 즉 김재동과 서장훈 그리고 노홍철과 전현무, 뭐 이런 캐릭터를 딱 구분을 해 놓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완전 구분되지는 않죠. 두 가지 모습이 다 섞여 있죠, 저희들 모습 안에도. 예, 당장 제 삶 안에서도 막 치열하게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증기기관차에다가 석탄을 집어넣으면서 스스로가 계속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는, 이게 폭주까지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제 기관차를, 증기기관을 계속 끊임없이 돌리려고 하는 것과 '아 그냥 좀 이제는 충분하지 않나?' 예. 그리고 좀 이렇게 '느긋하게 있고 싶다. 한 템포 쉬어가고 싶다. 아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마음이 동시에 계속 있습니다. 동시에 계속 있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저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 원장님, 선생님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그렇게 얼굴 보기도 요즘 힘들어요." 뭐 이렇게 저의 이렇게 뭐랄까요? 치열하게 사는 영역에 대한 거를 좀 더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유 그래도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어? 그래도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래야지. 약간 이렇게. 아이 근데 이 하나라도 더 해야지라고 하는 이쪽 영역은 뭔가 이제 왠지 가족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마음 안에 여전히 이제 잔소리하는 엄마의 상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가족들은 그래도 그쵸. 그리고 가족들은 저한테 기대하는 게 더 많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저의 가족들은 그래도 쪼끔만 더 열심히, 그래도 쪼끔은 더 치열하게, 그래도 쪼끔은 더 진료라도 또 보고 뭐 방송도 더 하고 강연도 더 하고 뭐 이거를 바라는 것 같고, 그게 때로는 좀 잔소리 같고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아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야.'라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족들을 더 챙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확실하게 있죠. 요즘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모험, 도전, 치열하게 이런 메시지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 이게 한편으로는 항상 이런 걸 얘기할 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런 이야기의 대상이 청년층이에요. 학생들이나. 예. 청년층에게 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예전 같으면은 "아 뭐 너로도 충분해. 예. 야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너의 모습을 잘 갖고 나가면 돼. 예. 너무 막 경쟁해서 치열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지쳐버릴 수 있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면 안 되잖아." 약간 이런 걸로 가면 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약간?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리를 좀 워워시키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어떤 메시지들이 강했다면,
예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청년층을 위한 거죠. 요즘에는 좀 더 치열하게 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는 오고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하고 이것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과연 그럴까? 저는 오히려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 메시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어느 연령대에서 쪼끔 더 필요하냐에 대한 건 있겠죠. 굳이 따지고 보면은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모험과 도전이 이 우리의 생애 주기에 맞췄을 때는 필요하거든요. 뭔가 끈질기게 해 가지고는 뭔가 작은 성취라도 얻어내는 경험을 해야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예. 굳이 따지고 보면 그렇고. 중년으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살짝 여유감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과 달리 지금 100세 시대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은퇴 시기가 되면은 다시 청년의 시기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굴곡이 치열하게 살았다가 정점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쪼끔씩 내려와서 삶을 마무리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갔다면 인제는 쌍곡선을 그리는 거죠. 예. 예 젊은 시절엔 치열하게 했다가 중년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서 좀 사람들을 챙기려고 했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쪼끔 내려왔다가 그리고 내가 은퇴할 시기가 됐을 때는 두 번째 인생에 대한 나의 노후죠. 나의 인생 후반부에 대한 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청년의 시대에 치열하게 사는 거랑 쪼끔은 다른 영역이지만 내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것들 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기 위한 그 비전과 가치를 한 번 더 만들어내면서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안 하시게 되면 확 뒤로 밀려 버려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이 이 이 삶의 후반부의 영역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요. 완전 뒷방 노인네가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지만 예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에너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인생 후반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 현실 안주와 모험 도전에 대한 이 VS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삶의 마지막까지 마음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예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하는 영역이어서 꼭 젊은 세대나 청소년,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욘디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연령대가 다양하거든요. 예. 물론 쪼끔은 이제 장년 건강 채널이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많으시지만 젊은 세대도 많죠. 예. 그러면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 이게 꼭 젊은 애들한테만 열심히 살아라고 막 다그치는 이 어른들 꼰대들의 메시지는 아니구나. 예. 이게 결국에는 내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끊임없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에 대한 걸 좀 가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중장년층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게 내가 이 잔소리해야 되는 영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도 필요한 얘기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게 시대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좀 치열하게 끈질기게 버티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MZ 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오해 같기도 해요. 네. 지금 MZ 소위 말해서 또 다른 종족처럼 느껴지는 이게 MZ 세대라는 표현 자체가 이 젊은 세대에 대한 걸 완전 뭔가 다른 종족의 영역으로 바꿔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이 사람의 삶이란 약간의 뭐랄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새로운 영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 MZ 세대들한테는 뭔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끈기가 부족하고, 예. 그리고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쉬운 쪽으로 자꾸 잘 가려고 하고, 먼 미래를 보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메시지가 자꾸 '아 그래도 좀 더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어 제가 젊은 시절, 제가 좀 더 이렇게 청소년 대학 시절에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예 힐링에 대한 개념이나 내가 나를 다독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너는 너만으로도 충분해." 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는 다들 그때의 청년과 청소년이 힘든 시대라고 느꼈나 봐요. 혹은 이런 것도 있죠. 제가 대부분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찍질을 하기 위한 코멘트인 측면이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나 스스로를 챙겨야 돼. 예. 나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너무 치열하게 열심히 살다가 번아웃에 빠지면 오히려 인생은 후퇴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들은 어 이제 IMF 이후에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소위 말해서 자린고비 같은 거죠. 예. 예. 그 허리띠를 졸라 매고는 이렇게 치열하게 이 나라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즉 2000 년대 초중반부터는, 예 뭔가 우리를 좀 더 챙기기 위한, 우리를 달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래도 우리 웰빙이라고 표현하죠. 예. 힐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시선이 갔다가, 사회는 항상 정반합이잖아요. 이쪽으로 갔다 보면은 반대편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중간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예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어 영역이 있으니, 지금은 쪼끔 더 치열하게라는 메시지가 더 나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거고, 그리고 나다 보면은 또 '아 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챙깁시다. 예 우리가 쪼끔 가족을 좀 더 돌봅시다. 예 우리의 삶에 대한 영역에서 휴식이라는 것들을 가져갑시다.'라는 메시지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끊임없이, 근데 이거는 사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도 그렇죠. 이 정반합이 없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 버리면, 그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 안주로만 계속 가 버린다면, 예 우리는 일정 부분 히피나, 될 대로 되라, 안빈낙도의 삶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은 게으름의 극치로 가는 거잖아요. 발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반면에 너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치열하게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은 그냥 뻗어 버릴 거거든요. 혹은 그냥 가혹하게만 가게 되든지. 그러니까 사회가 정반합이 있듯 우리의 삶에도 정반합이라는 영역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그래서 필요한 게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니까 내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떤 거울에 비춰서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금 이 패턴이, 방향이, 예 내가 끊임없이 나를 다그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회피하려고 하면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그리고 용모를 다듬듯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다시 재설정하려고 하는, 리셋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일정 부분은 멘토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나 혼자서만 이렇게 바라보려고 할 때는 나의 주관성이 때로는 내가 다소 한 방향으로 쏠려 있지만 나의 기준점도 쏠려 있기 때문에 내가 쏠려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예,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거울을 통해서 객관화된 나의 외모에 대한 거를 바라보려고 하듯이 내가 멘토라는, 예, 나를 비춰줄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때로는 뭐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정신과 의사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정신과 의사는 이제 질병 영역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쪼금은 이제, 예, 좀 더 시리어스한 방향? 네. 좀 더 어 심한 상황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라면 뭐 상담이든, 예. 그리고 사실 정신과 진료를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내가 평소에, 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쓴소리, 예, 그리고 응원, 이거를 객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예. 그게 멘토가 되겠죠. 그게 선생님이 됐든 선배가 됐든 혹은 가족이 됐든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됐든 직장 선배가 됐든, 예, 상사가 됐든 그런 나에게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멘토죠. 이게 정신과 의사든 상담사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롤모델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롤모델은 그래도 내가 지향하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지도 교수님은 저한테는 항상 멘토시죠. 예. 멘토시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롤모델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지도 교수님과 이제 약간 다른 영역으로 지금 삶의 궤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멘토에 가까우시죠. 예.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끊임없이 저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멘토고요. 음 롤모델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이시영 교수님? 네. 저는 그래도 이시영 교수님에 대한, 뭐 비욘드에도 자주 나오셨죠. 네. 끊임없이 사회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영역, 그리고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찾아내시고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롤모델이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반합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예, 동시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거는 꼭 뭐 저나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 어떤 사회 치료사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여튼 사회적인 의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사회와 같이, 예, 살아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망가져 버리면 우리가 망가지죠. 네. 내가 다소 삶의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번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면 나 역시도 삶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 그렇듯이, 예, 우리가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내가, 예, 참여를 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쪼끔은 개선시키려고 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목소리를 내고 인식을 같이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나 SNS나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내가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거울이 필요하듯, 예, 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멘토든,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인 거울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사회를 예 바라보려고 하는 건 역시도 편향돼 있는 영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예 풍성하게 품게 되면 우리가 그 교정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예. 우리가 MZ 세대에 대한 것도 '아 우리가 MZ 세대를 너무 어떤 다른 영역으로 왜곡해서 바라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얘네들 역시도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나 예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 있을 거고 자기 삶에서의 어떤 붙잡으려고 하는 그 에너지나 힘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너무 안 바라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 혹은 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예 어른 세대에 대해서는 '아 우리가 어른을 너무 꼰대 취급하고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사회적인 시선이나 그래도 우리 사회나 우리 세대에 주는 필요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쉽게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 버린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예 이 가져갈 이 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 필요한 영역이 이게 호기심에 대한 영역일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죠. 오늘 주제에서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정답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한 개 딱 한 개 빼고는 딱 한 개 빼고는. 네. 네 저는 물론 과거의 어떤 시대에는 이 영역도 어 공감해 주는 시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살에 대한 영역이죠. 자살에 대한 영역은 그거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시대적인 특성이에요. 예. 과거에는 이제 '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시대는 안 돼요.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살이 더 이상 공감받지 못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거 외에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공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심지어 정신병에 걸려서 진짜 심한 조현병 상황이 왔어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내가 정말 극단적인 영역으로 나의 정신을 도망치는 걸까.'라고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정신과 의사한테는 정답이 없어요. 그 어떤 영역이라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예. 하지만 물론 살인도 안 살인도 안 됩니다. 살인은 이거는 원래 우리가 이 인류에서 이거는 이해 못 공감받지 못할 영역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자살에 대한 영역도 지금은 이제 공감받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그 외의 영역이라면 사실 정신과에서 공감하지 못할 영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내 삶에서 다소 좀 게으름을 피우는 거든 아니면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걸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이제 수정 가능성의 영역이거든요. 조정 가능성의 영역인 거죠. 내가 아까 전에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아 내가 건강 관리해야 되는데. 아 맞아. 내가 건강 관리해야 돼. 내가 내 거 챙겨야지.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해야 돼.'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있지만 근데 너무 여력이 없어. 너무 힘이 없어. 하지만 내 마음 안에 항상 '아 내가 그래도 건강 챙겨야 돼. 운동해야 돼.'라는 거를 가지고서 회피하는 것과 그런 것도 없이 막 사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내가 가혹하게 나 스스로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아 그래도 내가 중간에 그래도 내가 나 스스로를 챙길 거는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너무 폭주하는 기관차여서 그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나 스스로를 막 망가뜨리는 시까지 가면 안 되는 데에 대한 거를 마음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폭주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막 폭주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반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쪼끔 끌어당기려고 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밀어붙였다가 그러다가 나를 위해서 쪼끔 끌어당겼다가 다시 밀어붙였다가 때로는 예
오늘 주제에서는 지금 현실 안주와 모험 도전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영역이 빠져 있긴 하죠. 그 한 가지 영역이라는 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현상 유지. 현상 유지.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과정에서의 필요성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겠죠. 의과대학 다닐 때 엄청 열심히는 못해요. 그렇다고 그냥 뒤로 튕겨져 나가서는 그냥 될 대로 되라가 되면은 의과대학을 졸업 못 하겠죠. 그때는 그냥 그 집단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저희 동기들, 의대 동기들하고 그냥 거기서 내가 최고의 선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옆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자료를 빌려다가 그걸로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면서 이 의과대학 6년 의과대학 이제 예과 2년 저는 본과 4년이었으니까 힘든 시기는 본과 4년이죠. 힘든 본과 4년은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는 거죠. 인턴 레지던트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역 내에서 이 튕겨나가지 않고 버텨내야 되는 시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치열하게라는 건 좀 달라요. 이건 치열하게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내가 뭔가를 찾아서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방향을 내가 어찌 됐건 내가 이렇게 이 나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경험도 좀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모험 도전의 영역이라면 내가 그 영역 안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네. 그 어떤 과정에서의 커리어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버텨내는 거죠. 네. 이게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버텨내는 거예요. 군대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군의관 하면은 이제 막 번아웃에 빠져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막 스스로 자책을 막 해요. "선생님 제가 이것도 못 했고요. 이런 것도 뒤처졌고요. 남들보다 훌륭하지 못한 군인인 것 같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야 너 군대에 말뚝 박을 거니? 어? 군대는 전역이 목표야. 특급 전사가 목표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행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유격 훈련 이런 것도 이거 혼자서 하라 그러면 절대로 못 하죠. 다 같이 하니까 그냥 버티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선 더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집단의 힘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면 가끔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제가 암 환자 정신건강 영역이 제 전공 영역이니까요, 박사학위에서는. 암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그 암 치료하는 기간은 버텨내는 거죠. 버텨내는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예. 당연히 막 살면 안 되죠. 네. 그렇다고 모든 음식을 막 다 유기농으로 먹고 예 화학적인 거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 피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냥 버텨내는 이 치료 기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평소에 하던 운동 일정 부분 하면서 내 건강 관리하고 기본적인 음식도 그냥 기본적인 식생활 습관 잘 가져가려고 하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거기서 맛도 없는 음식을 막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려고 하면서 막 입맛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탈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자조 모임이라는 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자조 모임 그 암 환자 환우에도 내가 버텨내는 데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을 찾아내시면 또 곤란합니다. 곤란하지만 예. '내가 이 힘든 기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낸다.' 음. 그 기간은 있어야죠. 오늘 영역에서 약간 다른 영역이지만. 그리고 그 버텨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를 위한 보상을 줄 수 있겠죠. 큰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의 휴식 기간을 가져가든지 힐링을 하든지. 네. 그리고는 또 이제 치열하게 해야겠죠. 새 나의 그다음 단계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나 모험과 도전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너는 얼마나 잘하냐?" 하면은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저도 고민하는 거죠. 저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사회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야기 계속 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것 좀 본다면, 예. 허스키 님께서는 예, 탤런트 윤세아 씨가 태권도 학원 다니는 거를 TV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자막으로 "힘들어서 재밌어요. 쉬우면 뭐가 재밌어요?"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요. 때로는 약간의 나를 가혹하게 밀어붙인 게 희열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라톤이잖아요. 러너들. 예, 요즘 러닝이 유행이죠. 예, 그러면 이제 러너스 하이라 그래서 오래 달리다 보면은 순간 이제 우리 뇌에 전달되는 산소 공급량이 살짝 떨어지면서 우리 뇌가 산소 고갈이 살짝 있어요. 그때 살짝 몽롱해지면서 우리 뇌에서는 그 고통을 중화시키기 위한 엔돌핀 같은 게 막 분비가 되거든요. 거기서 뭔가 희열을 확 느끼면서 뭐 운동할 맛이 나네. 이런 게 생기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이 정반합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우리 몸에선 그 보상을 하기 위한 약간 이 희열을 느끼기 위한 호르몬들이 막 우리 뇌에서는 팡팡팡팡 터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근력 운동할 때도 엄청난 걸 끌어올리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하는 것도 예 이 유사한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운동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을 극단의 희열에서 이 추진력을 얻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하기 위한 작은, 작은 운동들을 쭉 이어나가는 쪽을 저는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건 사람 캐릭터에 따라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발자국을 꾸준하게 밟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오히려 그쪽 영역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큰 성과를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의 어떤 원동력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속 가능성은 저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 ABCD 1234 님께서는 본인께서도 이렇게 가족들의 잔소리에 힘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이생망 vs 갓생, 이번 생은 망했다랑 갓생은 이제 완전 이렇게 맞나요? 네, 내가 플렉스하면서 살 수 있는 약간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 한 방 터트린, 근데 한 방은 아니죠.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이런 생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아 산토리 님은 이제 젊은 학생들 너무 짠하다고 하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무한 경쟁의 세계가 열려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이제 산토리님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는 낭만도 있었는데."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낭만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 시대의 낭만이랑 달라서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겠죠. 그게 한편으로는 지금 MZ 세대들의 너무 인생 플렉스? 예. 어떻게 보면 '어우 너무 대충 사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그 친구들한테는 한편으로는 낭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허스키 님께서는 "긍정적인 것에 도전해 보는 접근 동기에서의 모험보다는 네 타인과 비교를 통한 열등감, 비교 성향, 회피 동기인 듯합니다." 즉 내가 계속 무언가를 열심히 도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모험보다는 이제 열등감이나 남하고 비교하면서 '아 그래 나도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본인을 끌고 가는 이 두 가지 영역이 같이 있다는 거죠. 후자는 당연히 안 좋겠죠. 스스로를 갉아먹으니까요. 하지만 전자는 내가 그래도 나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겠죠. 예. 어 이걸 선생님 되게 좋은 표현 많이 써 주셨네요. 이거를 전자 즉 내가 나에게 긍정적인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전 모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라면 예. 반대로 내가 타인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그 열등 의식에 무언가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식으로 자꾸 타인한테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겠죠. 네네네. 아유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 예, 큰 의미에서의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예. 이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들을 쭉 봤을 때 '그래. 난 잘하고 있어. 예. 난 충분히 나의 삶이 의미랑 가치가 있지.' 이거는 어린 나이에선 없습니다. 이건 내가 내 삶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인정해, 존중해, 사랑해.'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쌓아 올린 영역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영역이 같이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의 넓은 의미의 자존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또 두 개로 갈려요. 그게 하나는 좁은 의미의 자존감. 이거는 어 갓난장이 애기가 엄마는 날 항상 사랑해 주는 사람이야. 나는 돌봄받고 있어. 나는 안전해. 예 그리고 우리 가족은 날 항상 챙겨 주고 있어. 어 엄마 아빠는 어딘가에 항상 있을 거야. 이 기본적인 안정감이거든요. 이게 작은 의미의 자존감이에요. 네 작은 의미의 자존감. 이게 그냥 아이들이 사랑받는 아이들의 특성. 네. 이게 때로는 좀 철없게 튕겨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 이게 작은 의미의 자존감이고 이거는 근데 이 인생에서의 코어 핵심이에요. 이게 무너져 내려 버리면은 나는 삶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안정감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비관주의, 불신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아 그래도 나는 나 스스로 충분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어. 나로서도 충분해.' 이 아주 중심적인 가치. 이게 작은 의미의 자존감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채워 주려고 하는 게 소위 김제동 식의 화법이죠. '아 괜찮아. 너로서도 충분해. 그리고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반면에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나는 끊임없이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거든요. 성취욕이죠. 인정욕이죠. 그는 남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선을 통해서 얻는 하나의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영역이거든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결정 못 해요. 그 누군가의 인정과 성취와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애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자기애. 예. 뭐 건강한 의미의 나르시즘이에요. 내가 남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영역. 이거는 근데 끊임없이 깨져요. 깨지고 회복하고 깨지고 회복하고. 그리고 이 자기애에 대한 영역은 깨지고 회복하면서 단단해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사회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회적인 맷집 같은 거죠.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존감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내 삶은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어. 아 그래. 어 나라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내가 아주 코어 핵심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플러스 내가 끊임없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깨지고 회복하고 또 성취하고 만들어내고 깨지고 회복하고 성취하고 만들어내고를 반복하면서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 깨지고 회복하고 만들어내고 이 영역이 자기애적 영역이 소위 말해서 서장훈식 화법이 필요한 영역일 거라고 생각해요. 치열하게 해야 해. 예. 끊임없이 해야 돼.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야 돼. 이건 욕심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나의 가치,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코어 핵심적인 영역. '아 나로도 충분해.' 이 김제동식 영역과 예 끊임없이 치열하게 깨지고 회복하고 발전하고 이 영역을 하는 서장훈식 영역이 같이 존재해야 하겠죠.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코어 핵심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 가족들이 주는 그 사랑의 필요성, 양육, 돌봄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코어 핵심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 코어 핵심이 안 됐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김제동 씨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시대였을 수도 있죠. 그땐 너무 사회가 IMF 이후에 완전 그냥 전후 세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네. 그러니까
나의 코어 핵심을 챙기기 위한 게 필요했고, 지금은 이 코어 핵심이 좀 회복됐으니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를 하라는 메시지가 더 강해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정리가 좀 되죠? 네. 어 그렇네요. 네. 책에서도 계속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약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엔젤 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만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갱년기 우울증도 일반 우울증과 같나요? 우울증이 있는 분이 이 자살을 할 때 자살을 계획하고 하나요? 아니면 순간 그런 생각을 하나요? 친구가 전혀 우울증 내색을 하지 않았고 전날까지 전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는데 저랑 통화한 다음 날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충동적인 자살 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그만큼 충동적인 거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영역이 예 실제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빈도가 조금은 줄어요. 네. 반면에 계획된 자살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 실제 사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근데 병의 영역이 어떻게 다르냐의 차이라고 보여져요. 단순히 갱년기 우울증이 일반 우울증보다 훨씬 더 뭐가 자살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성이 있다면 갱년기 우울증은 어쨌든 여성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런 갱년기 우울증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적응이 되게 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고 시기만 잘 넘기면 되는 겁니다. 음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영역인데, 생물학적으로 오는 우울증의 경우 반복성 우울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요. 반복성 우울의 경우에는 이건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이 파다처럼, 그러니까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밀물처럼 밀려나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기만 버텨내면은 이건 좋아집니다. 반복성 우울이란 그렇습니다. 그럼 또 어느 순간 되면 썰물처럼 밀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막아내는 게 이제 치료겠죠. 물론 썰물처럼 들어온 다음에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치료지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반복성 우울의 경우에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이거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제가 저한테 제발 의사에게 3 개월, 적어도 3 개월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밀물로 빠져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아주 막 극단적인 생각들이 머리 안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제발 버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이거 빠져나갑니다.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인 극단적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영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울증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은 이겁니다. 환경적으로 뭐가 되게 안 좋아서 네 내가 자살에 대한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를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소위 말해서 망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잘못된 왜곡된 판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우리는 자살을 막으려고, 예방하려고 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우리가 그 누군가의 자살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엔젤 님께서 내 친구가 나랑 통화한 다음 날 그렇게 떠나간 것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가져가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 영역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대한 영역으로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엔젤 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분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건 우리 사회의 탓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병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 친구를 그렇게 떠나보내신 엔젤 님한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죄책감으로 가져가시진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도 뭔가 마무리가 좀 무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챙기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이 영역도 버팀의 영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버팀의 영역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살아낸다의 영역은 버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때로는 나의 삶의 영역들을 좀 챙기고 현실 만족을 좀 하고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때는 만들어내고 이거를 정반합을 가져가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1시간 시간이 훌쩍 또 지나갔습니다. 더운 날씨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면서 하루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잡아가려고 노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래도 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죠. 예. 그리고 날씨가 하늘은 맑잖아요. 하늘은 맑으니까 '아 나름 푹푹 쪄도 이렇게 좋은 하늘을 볼 수 있구나.'에 또 위안을 얻고 또 이번 주 후반에는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래 비도 좀 내려야지. 대지도 좀 촉촉해져야지.' 다만 비 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또 비 피해가 있은 다음에는 복구를 또 잘하는 우리 사회의 영역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그걸 꾸준하게 그냥 계속 예 시도하는 게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버텨내는 게 우리의 삶이겠죠.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